네, 그러면 제1편 무역 계약의 절차부터 이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편 무역 계약의 절차는 이제 1장 무역 계약의 성립과 또 제2장 무역 계약의 이행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제1장 무역 계약의 성립부터 하나씩 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 과목의 범위가 되는 것은 이제 무역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역 거래,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간다면 무역 계약이라는 부분에 이제 우리의 그 시험의 어떤 범위라고 하고 우리의 공부의 어떤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계약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 즉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무역 거래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에 의해 무역의 개념, 트레이드라는 개념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자, 이게 핵심이죠. 서로 다른 지역 사이, 서로 다른 적어도 지역이라고 이제 조금 더 넓게 범위를 가져가고 있죠. 지역 사이에 대상은 재화, 상품,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 등을 사고 파는 상거래 행위, 본질적으로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거래 행위가 특별히 이제 우리의 공부의 대상의 범위를 좀 좁혀 들어가는 거죠. 특정 국가 내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국내 무역, domestic trade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무역 영어를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적어도 그 무역 영어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무엇입니까? 국가 간이 되겠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국제무역, international trade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역이란 국가 간 국제 재화, international goods, 그리고 용역,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을 총칭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단순한 상품의 교환과 같은 유형 무역. 자, visible trade. 자, 눈에 보이는 우리 이제 재화나 상품 혹은 제품들의 수출과 수입, 오고 가는 모든 형태를 유형 무역이라고도 하죠. 뿐만 아니라, 자, 기술과 용역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무역, invisible trade 및 이제 자본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대외적 경제 거래까지 무역 트레이드라는 말에 다 포함은 되긴 합니다. 자, 오늘날의 이야기,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 기술의 발달, 너무나 우리가 이제 현재 익숙한 환경의 변화죠. 그래서 이런 발달은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고, 자, 기존의 방식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 국제 거래에 많은 무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인터넷을 통한 무역 거래, 우리 전자 상거래라고 불리어지는 시장이 또 엄청나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도 실제로 자, 무역 거래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도 같이 이렇게 책에 좀 반영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이제 수험의 대상이 되는 국제무역, 자,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수출과 수입, 그리고 특별히 먼저 말씀드리면 기술이나 용역 등과 같은 이제 무형의 무역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화, 상품, 또 제품의 수출과 수입,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무역,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자, 국제경제의 순환 구조상 일국의 국민 경제를 기반으로 한 이런 기업 경영적 성격, 경제적 성격, 세계 경제적 성격 등의 당연히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거래와는 달리,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장벽이 있다는 거죠. 네. 국내 거래는 뭡니까? 그래도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하나의 언어로서 이제 물품을 통용하거나 거래를 진행하는데, 자, 국제 무역이라 하면 국가 간에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치, 경제적인 환경과 인식의 어떤 이제 생각들이 다른 이제 당사자들 간의 거래라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특징입니다. 그리고 화폐의 장벽 당연히 있을 거고요. 관세의 장벽 등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제 내용의 핵심을 꿰뚫는 거는 장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사실상 모든 우리 무역 영어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입부이기 때문에 먼저 무역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결국 이론적인 성격으로 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들은 우리 수험생 분들이 직접적인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그 교양적이라고 할까요? 그 전제적인 지식들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젖어 들어가시면서 우리 이제 본문인 무역 영어의 대상이 되는 이제 계약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올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수험생분들과 이렇게 호흡하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국제 무역의 그 특징은 장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 그리고 당연히 언어 관습, 그리고 화폐, 관세의 장벽들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교양적인 수준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뭐 특별히 우리 그래도 관세사 시험이니까 뭐 관세의 장벽 정도 볼까요? 자, 국제 거래를 국내 거래와 차별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각종 명분 그리고 형태로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품, 그리고 매도인이 우리가 이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수출품이 되겠으나 우리의 상대방인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수입을 하겠죠. 그래서 바로 그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이제 관세라는 이제 세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요새 또 많이 이제 핫한 이슈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세 장벽 외에도 각 국가에서는 각종 쿼터제라든가 외환 배정, 그리고 차별 운임, 그리고 국산품 구매 조장 등 여러 non-tariff barrier, 자, 관세라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 돈으로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에는 없지만 국제 거래에만 있는 장벽 특징 중에 특별히 관세의 장벽도 이제 당연히 두드러지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정치, 행정, 언어, 관습, 화폐는 한번 읽어보시면,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다, 당연히 장벽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무역의 필요성까지 좀 볼게요. 필요성. 한 국가가 지리, 환경 요인 등으로 인해 필요한 모든 재화를, 그렇죠, 모든 재화를 생산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즉 나에게는 없는 뭐 좋은 원료를 수입해서 그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 또 뭐 타국 생산 단가보다 비싼 경우가 많은 현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원이 없을 뿐더러 부족할 뿐더러 원료를 수입해서 우리가 막 만들어서 하는 것보단 차라리 타국의 그 생산 단가, 인건비가 더 싸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냥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냥 완제품을 수입해버리자. 이제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뭐죠? 바깥으로 파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필요성이라는 것은 생성되는 겁니다.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이제 우리 거래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무역의 필요성을 찾을 수가 있고요. 무역으로 파생되는 주요한 효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4가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국제 분업화, 그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 세 번째 뭐 국부 창출,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무역으로 밥 먹고 사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어떤 요런 필요성이 있을 텐데요. 자, 국제 분업화 같은 거 한번 좀 볼까요? 분업화는 사실상 좀 밀접합니다. 방금 위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자, 보세요. 상대국에 비해 특정 상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경우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으로 이어져서 뭐 단가 인하를 가져옴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먼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 이제 글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경쟁력 있는 뭐 제품 자체의 품질 경쟁력과 또 생산 단가 같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어서 뭐죠? 우리가 수출할 수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해외 시장에 내놔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생산자이자 수출자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뭐죠? 우리가 이제 경쟁력도 없고 우리가 생산도 하기가 여의치 않는 경우라면 남의 나라,
다른 이제 나라에서 그러한 제품들을 바로 수입을 해올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기술력이 좀 중간이다, 어중간하다라고 하면 원료를 수입해서 뭐 이렇게 우리만의 어떤 그 이제 기술력으로 반제품으로 만들고 뭐 수출한다거나 혹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또 생산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국제 분업화라는 내용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분업화라는 것은 그냥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서로 주고받자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분업화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에 당연히 그러면 무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 무역은 요청되는구나 라는 이제 측면에서 국제 분업화가 가장 근본적인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뭐 고용 창출 효과, 국부 창출 효과, 그다음에 무역 의존형 기업의 탄생, 당연히 무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요 부분은 조금 볼게요. 자, 무역에 의존하는 기업 및 기관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적어도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것으로 이제 생계 수단을 넘어서서 가치 창출 그리고 어떤 기업, 기업이 돼버리는 무역 전문 기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수출입 대리인, 이제 저희 이제 준비하는 우리 관세사들이 이제 수출입 대리인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송 주선업자 포워더라고 불려지는, 그리고 은행 외환 관리 분야 등 무역에 의존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이제 출현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필요성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무역의 종류와 형태로 한번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몇몇 구분을 좀 해봤어요. 자, 상품의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상품의 매매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한번 이 페이지 안에서 들어오는 부분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이동 방향, 자, 뭐죠? 나가거나, 자, 들어오거나, 아니면 스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이제 나를 들리고 이제 들어가거나, 이제 이렇게 그 이동 방향을 따라서 한 대략 4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수출무역 뭐죠? 유상으로 자국은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서 자, 너에게로, 외국으로 상품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원료를 수입해서 어찌됐든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서 이제 원산지를 적어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내보내는 형태. 이걸 당연히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무역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완전히 반대죠. 수입무역은 뭐죠? 유상으로 돈을 주고 자, 남의 나라 너로부터 나에게로 상품이 들여오는 때에는 자, 수입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수출이든 수입이든 전부 무엇을 대가로 합니까? 돈. 자, 돈을 받거나 돈을 주거나 해서 결국 물품을 인도하고 자, 돈을 받고 혹은 돈을 주고 물품을 인도받고 인도 수령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출과 수입 무역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사이에 통과 무역 한번 볼까요? 자,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자, 자국을 경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 제3자들 간에 수출자가 있겠고 수입자가 있겠는데 바로 우리나라, 즉 나를 잠깐 경유해서 이제 물품이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통과무역의 형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개여인데요. 여이 중개무역을 썼는데 자, 수입한 상품을 자,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 입장에서 남으로부터 물품을 그대로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일단 가져와서 여기에 뭐죠? 마진을 붙여서 다른 나라로 자, 재수출해버리는, 재수출하는 형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요때는 이제 내가 어떤 계약의 거래의 주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중개무역이고 상대적으로 통과무역에서는 내가 좀 약간 방관자,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제 스치고 지나가는 역할로서 이제 경유라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상품의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상품 매매 방식
그럼 한번 볼게요. 매매 방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매매라는 건 뭡니까? 물품이 정말 그 대가를 받고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가 바로 이제 매매의 기본적인 내용일 텐데, 자, 상품의 매매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자, 직접 무역, 다이렉트 트레이드와 간접 무역, 인다이렉트 트레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겠고, 간접 무역은 다시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준이 다르니까 또 다르게 배치가 되는 거죠. 간접 무역 안에서는 자, 통과 무역, 중개, 요번에는 I, 그다음에 또 방금 전에 나왔던 여의, 중개 무역과 네 번째 스위치 무역, 이렇게 간접 무역에는 이렇게 또 세분화 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직접 무역을 뭐라고 합니까?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당사자 간 직접 물품을 매매, 자, 사고 파는, 네. 수출자는 물건을 팔고, 자, 수입자는 물건을 자, 사오고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가 1대1로, 즉 대한민국과 미국이,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과 중국이 자, 1대1로 직접적으로 중간에 어떤 당사자나 어떤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을 자, 다이렉트 트레이드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에 반하여 인다이렉트 트레이드, 간접 무역이라 함은 직접 무역과는 달리 제3자 또는 제3국 업자를 거쳐서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통과무역, 방금 전에 봤던 상품의 이동 방향으로 봤어도 등장하는 이 통과무역이 있었고 또 중개무역도 한번 등장했는데, 자, 매매 방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이런 무역들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과무역, 트랜짓 트레이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출 무역 상품이 수입국에 직송되지 않고 자, 제3국을 통과 경유해서 수입국으로 들어가는 경우, 바로 그때에 바로 제3국 관점에서 본 무역의 형태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내가 바로 제3국에 해당될 때에 바로 그 제3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래는 통과무역으로서 간접무역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라고 하고요. 자, 수출국과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직접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자, 어떤 제3자가 어떤 성격입니까? 중개업자. 네, 중개업자입니다. 결국 거래를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알선해주고. 네, 그러니까 중개라고 하죠. 자,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3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 형태라는 거죠. 결국 내가 이 거래에서 누구죠? 자, 수출국도 아니고 수입국도 아니고 제3국인 제3자, 거래업자인 중개업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자, merchandising trade, 중개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을 서로 이제 연결만 해주고 나는 그 중개 수수료만 받는 이제 이런 무역 형태, 간접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상품의 소유권이 중개업자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라기보다는 오직 계약을 중개해주는, 연결해주는 제3자의 중개업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개 볼까요? 여이에요. Intermediary trade.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다른지 좀 보겠습니다. 자, 수출 목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이제 수입해서 자, 원형 그대로 다시 제3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중개무역은 나는 이제 중개업자가 되는 겁니다. I가 아니라 여의, 중개업자는 뭐냐면 자, 해외에서부터 물품을 가져와서 조금 전에 위에서도 언급한 것 같은데 그 물품을 원형 그대로 일단은 가지고 와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즉 나의 나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뭐 마진을 붙여가지고 제3국인 나라로 이제 재수출하는 부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중개무역에서 중개업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었죠. 그냥 중개 수수료만 받고 빠지는 형태라고 하면 중개, 여의, intermediary trade에서는 자, 내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정말 직접적으로 물품을 이제 정식으로 수입하고 또 정식으로 수출, 뭐 재수출이겠죠. 재수출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따른 차액, 가득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입액과 이제 수출액 사이에서의 이득을 보는 정확한 거래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유권도 이전되는 거래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무역을
중개 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위치 무역 한번 볼게요. 스위치 트레이드. 이것도 이제 제3자 간의 어떤 거래 형태인데, 자,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은 됩니다. 그리고 물품도 양자 간에 이제 직송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여기 대금 결제 부분. 대금 결제만 이제 제3자가, 제3국업자가 개입돼서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이제 무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스위치 무역은 이제 관련 상계국 사이에 뭐 편무역, 이제 무역 수지 불균형 상태가 존재할 때, 즉 환차손이라고 하죠. 환차익, 환차손, 환율에 따른 차익이나 그 어떤 손해가 좀 크다라고 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유리한 제3국의 업자를 껴서 대금 결제만 일단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을 이제 일반적으로 스위치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무역 영어 이제 이 초반부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법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조항처럼 엄격하게 용어의 정의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실 무역이라는 거는 뭐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먼저 필요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이제 어떤 형성되는 상관행, 관습, 그리고 암묵적인 어떤 합의에 이루어진 용어들로 좀 접근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법 개념처럼 정확하고 엄격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스위치 무역은 일단 이렇게 당사국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양자 간의 이제 물품은 직송이 되지만 대금 결제만 제3자를 이제 개입시키는 방법도 일단은 맞지만, 예, 이렇게 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제 약간 좀 다르게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국 송장 무역이라는 말로 좀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스위치 무역은. 그래서 이제 사실 중간에 제3자가 이제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각각 계약을 체결을 하고, 물품은 여기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물품은 그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로 이동은 하지만 서류, 바로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서류만큼은 자기가 이제 원 수출자한테 받아서 자기 인보이스, 그리고 자기 어떤 이제 운송 서류에 이름을 다 자기로 바꿉니다. 그걸 이제 스위칭한다라고 하는데, 그 스위칭한 서류로서 이제 최종 수입자한테 그 이제 서류를 건네받음으로써 이제 거기 대금 결제도 이루어지고, 또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의 그 원 수출국과 최종 수입자 간의 정보를 좀 이 중간에서 모르게 할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스위치 무역이라고 이제 라는 이름으로 실제 실무적으로는 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뭐 제3국 송장 거래라고도 실무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래 유형이라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우리 수험생들은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정도,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매매 계약 체결되고 그다음 물품이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환차손이나 뭐 이런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대금 결제 부분만 제3자가 좀 개입하는 무역이 스위치 무역이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볼게요. 이제 계속 무역의 종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기타 무역 형태 보면은, 자,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유형 무역, 자, 눈에 보이는 무역, visible trade나 아니면 무형 무역, invisible trade가 있겠죠.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유형 상품이죠. 유형 상품을 수출입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연히 이제 제품 눈에 보이는 상품이니까 수출입 통관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보통 한 나라의 국제 수지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라는 말, 트레이드 밸런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입 대금 혹은 그렇죠. 수입할 때 나가는 대금, 그리고 수출 대금으로서 들어오는 것, 내가 돈을 받는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역 수지를 이제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그에 반하여 무형무역은 눈에 안 보이는 것, 인비지블이죠. 자본, 노동 등의 생산 요소나 용역과 같은 무형 상품의 거래니까 뭐 이제 요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입 통관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리고 무역 외 수지 항목을 구성한다. 요 정도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좀 키워드 중심으로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뭐죠? 기타 무역의 이제 형태, 어떤 종류들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볼게요. 자, 플랜트 수출이라는 형태도 있고,
자, 녹다운 수출. 이제 이렇게 있네요. 자, 먼저 플랜트 수출을 보자면 생산 설비. 자,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정말 어떤 공장 설비, 기계 같은 구성 요소들을 같이 보낼 뿐만 아니라 자,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노하우 등을 결합시켜서 한 세트로 패키지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녹다운 익스포트, 녹다운 수출도 자, 상대국의 현지 공장을 건설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국의 부품을 수출해서 현지에서 직접 조립 판매하는 형태의 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넉다운 형태. 뭐 많이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생각나시죠? 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을 이제 어느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에 이제 건설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품을 수출해서 이제 현지에서 직접 조립 판매까지 해버리는 무역을 이제 전반적으로 녹다운 수출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더 볼까요?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위탁 판매 수출과 수탁 판매 수입 뭐 같은 거의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서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위탁 판매 수출부터 위탁 물품을 맡기는 거죠. 물품을 무한으로 돈을 받지 않고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품 좀 판매해줘. 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받는 계약에 의한 수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는 자, 위탁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자, 무상이니까 이전되지 않아요. 즉 위탁자에게 있고요. 자, 미판매 물품도 위탁자에게 반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수탁자가 이제 수탁자가 이제 판매된 금액 범위 내에서 대금 결제를 이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뒤에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자, 그리고 위탁 판매 수출의 이제 위탁 판매자의 관점에서 위탁 판매 수출이라고 하면은 자, 수탁자 입장에서는 뭐죠? 그렇죠. 수탁 판매 수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수탁 판매 수입이란 물품을 똑같이 무한으로 수입받아서 이제 위탁을 받았겠죠. 그래서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자, 대금을 결제받는 계약에 의한 수입으로서 네, 뭐 수탁자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네, 이런 형태도 전통적으로 또 지금도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타 무역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 제품 판매 무역, 프로덕트 바이 백 딜이라고 해서 한 나라의 생산 설비를 수출을 해버리고 그 설비로 생산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형태의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밸런스가 핵심이에요. 내가 이제 뭔가를 생산 설비를 다 만들어 줬잖아요.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팔았고 돈을 받았지만 그 설비에서 나온 그 산출물들, 프로덕트, 제품들은 내가 수입을 해야 될 어느 정도만큼은 수입을 해야 될 의무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무역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고받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뭐죠? 뭐 사이버 무역, 뭐 요새 더 두드러지게 나오는 거, 자, B2B 형태, 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앞자만 따서 B2B 무역이라고 하고요. 자,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앞자만 따서 B2C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2B는 뭐죠? 기업 대 기업의 전자 상거래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기업 대 기업이니까 물량이 좀 크겠죠. 볼륨이 좀 커서 대량의 도매 거래가 주를 이루는 거고요. 저 MRO 뭐 유지보수라는 부분이죠. 유지보수 기업 소모성 자재가 이제 뭐 주로 시장의 어떤 좀 활성화하는 주요 어떤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2C 일반 쇼핑몰 같은 거죠. 기업이 개인 고객 대상, 자, 커스터머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 또 많이 들어본 거죠. OEM 앞자만 따서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수출 방식이죠. OEM. 자, 국제 간 주문 하청, 생산에 의한 무역을 의미합니다. 뭐 생산력 우수 기업과 자, 판매력 우수 기업의 협력 관계에 입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역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조금 강조했던 거 국제 분업의 촉진이라고 했죠. 그래서 각각 자기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그리고 네가 잘하는 건 내가 좀 가져오고 내가 잘하는 건 네가 좀 사주고 이런 어떤 가치의 교환이 무역의 필요성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요게 바로 이 OEM 방식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자 상표를 부착을 하는데 생산자는 주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산을 잘해. 우리는 인건비도 싸고 노동 집약적인 거 되게 잘한다 라고 하면은 바로 그 기업에 그래? 나는 거기에 비해서 생산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나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라서 판매나 어떤 브랜딩 그 어떤 판매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좋아라고 하는 그 판매자가 서로 잘하는 것들을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은 이쪽 생산을 잘하는 국가에 맡기고 판매 쪽에서는 이 사람의 브랜드를 그대로 부착을 해서 이제 해외 시장, 전 세계 시장에 판매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바로 그런 형태로서 국제 분업의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OEM 방식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터 무역, 바터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죠. 물물 교환, 뭐 약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정말로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쭉 나와 있는데 두 나라가 특정 상품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의 무역입니다. 정직한 이제 말 그대로 돈과 물건이 아니라 물건 대 물건으로 양국 간 수출입 균형을 통해 뭐 또 통제하기 위한 무역 형태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형태로는 이제 수출입 상품의 관련성이 있는 물물 교환인,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관련이 있는 물건 간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바이백 형태가 하나가 있고, 자, 수출입 상품 간 관련이 없는 거래인 뭐 구상무역 형태. 구상무역이라는 것은 보상 방식, compensation trade. 내가 이걸 해주면 너도 이걸 해줘야 돼라는 서로 뭐라 그럴까요? 독립된 거래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거래가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는, 그래서 계속 밸런스를 서로 맞추는 거래 방식의 하나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상무역에는 이제 백투백 LC라는 뭐 특별한 그 대금 결제, 좀 특정한 대금 결제 방식이 이제 동원이 되고요. 또 에스크로 신용장 LC, 뭐 뒤에서도 조금 언급은 하겠지만 이제 요런 어떤 대금 결제 방식과 함께 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무역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약간 좀 특정한 특수한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한번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역의 어떤 개념, 그리고 본질, 필요성, 그리고 무역의 어떤 유형들을 좀 쭉 한번 나열하듯이 살펴봤고요. 조금 이제 관리 체계라는 측면으로 한번 넘어 볼게요. 자, 이제 관리를 하는 체계.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우리 무역 영어의 어떤 본문이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이제 특별히 요 부분은 우리 대무역법, 이제 우리가 2차에서도 이제 좀 2차 관세사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특별히 이제 대무역법과 약간 외국환 거래법도 좀 같이 있는 내용이라서요. 아예 관련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우리 관세사 시험 전체로 범위에서 보면은 아시는 게 당연히 좋은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되, 우리 무역 영어라는 이제 시험 범위에서는 정말 거의 마이너 안 나오는 이제 범주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관세사라는 전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서 당연히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무역관리제도라는 걸 좀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국가 간 물품의 유상 이동을 말하는 무역과 관련하여 뭐 관리를 이제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물품을 이제 오고 가는 속에서는 이제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수지라는 것도 관리할 거고, 그 다음에 적정성, 그리고 기업들을 이제 어쩜 좀 통제하는, 관리하는 형태의 체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규제와 지원이라는 어떤 형태로 채찍과 당근을 쓰면서 무역 관리라는 이름으로 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입 관리 제도 보겠습니다. 수출입 관리 제도, 무역업과 무역 대리업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역업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이라 하면 물품의 수출입이죠. 예, 물품의 수출입을 말하며 자, 무역업이란 무역을 업으로 하는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무역의 필요성에서 방금 전에 무역에 의하여 전문적인 이제 기업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았죠. 예를 들면 우리 관세자 같은 수출입 대리인도 나올 수가 있고 포워더 운송 주선인 외환 쪽 이제 관리자들 그리고 당연히 그 직접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무역 업체들이 등장을 할 텐데 자, 이렇게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하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물품의 수출입 행위, 결국 계약, 이제 우리 무역 영어의 핵심적인 거의 무역 영어의 범위를 관통하는 무역 계약이라는 부분들과 이제 밀접한 그 수출입 행위의 근거가 되어지는 바로 무역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이제 취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 이제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업자들은 무역업자가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업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역업은 자유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허가제였어요. 네,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이제 업자로서 무역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상식 수준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제한을 했었다. 뭐 허가제, 등록제, 어쩌고 저쩌고 신고제 관리를 했었는데 자,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뭐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완전히 자유화가 됐다.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이제 좀 최소한의 어떤 제한들, 관리 차원에서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개별 법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자, 원칙은 자유. 누구나 자유롭게 무역업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 개별법에 의한 무역업은 이제 허가라는 측면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무역법에 의해서는 자, 그 근거를 대무역법으로 한다면 자유화는 됐습니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은. 하지만 뭐 약삭법 등 총 한 대략 현재 기준으로 57개의 개별법이 있는데요. 그 소관 품목에 대해서 무역업을 영위하려면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관세자가 되셔서 수출입 통관을 할 때에 특별히 이제 피부에 많이 와닿는 이야기인데요. 의약품, 마약, 또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동물약품, 농약, 종묘, 담배, 석유 제품 및 독극물 등 이제 결국 개별법 57개에 해당하는 그 소관 품목을 취급하려면 자, 우리 관세사는 이제 직접 취급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세관에 통관을 해줘야 되고 특별히 그 무역업자를 우리 관세사 입장에서는 화주라고 합니다. 즉 화주 이러한 물품을 취급하려면 취급하는 그러한 무역업자 혹은 위탁자, 실수요자가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이제 해당 제품은 이제 무역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출과 수입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실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려는 그런 모든 업자들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외국 영화나 이런 식품이나 주류, 식품 주류는 좀 현실적으로도 많이 관사들이 이제 통관을 하는 품목이니까 식품 및 주류 등의 품목은 오직 위탁자만 요건을 갖추면은 족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업을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하거나 그렇죠. 이제 그걸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위탁자들은 식품 및 주류에 대해서는 자, 무역업자는 괜찮고 위탁자만 이 개별법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무역업자는 아니지만 무역대리업입니다. 자, 무역대리업자는 외국의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위임, 이게 핵심이죠.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 국내에서 외국 무역업자의 이름으로 자, 판매 계약, 오퍼라는 걸 하죠. 우리랑 계약합시다. 이제 제안, 오퍼를 하거나 또는 구매 계약, 오더, 주문을 하는 거죠. 반대로. 야, 이 물품 좀 나한테 보내줄래? 라고 하는 주문,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바로
이제 무역 대리업자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바로 그 당사자를 위하여 당사자를 대리해서 판매 계약, 오퍼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주문 계약, 오더를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유 무역 대리업, 을류 무역 대리업이라고 뭐 구분을 해놨는데요.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을 좀 표로 보기 좋게 말씀을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대리업은 자 수출업자를 위하여 외국에 있는 수출업자를 위하여 자 국내 수입업자에게 오퍼를 발행하는 수입 대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상 오퍼 에이전트, 오퍼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을류는 자, 외국의 수입업자죠. 자 나의 고객이 누구냐? 외국의 수출업자냐, 외국의 수입업자냐에 따라서 대리업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고요.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자 구매하기 위하여 자 구매 대리인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을류 무역 대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잉 오피스라고도 이제 불리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매 계약 오더를 위한 대리인이냐 아니면 자 판매 오퍼, 제안을 하는 계약을 대리하는 업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마저도 현재는 자유화입니다. 예, 제한 없어요. 자, 자유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업과 마찬가지로 완전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품목에 대한 관리, 이제 품목에 대한 관리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고 계속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